그러면은 덕혜옹주도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주가 아니라 옹주인 이유는 그런 정비의 자식이 아닌 후궁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옹주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덕혜옹주에 대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짧은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덕혜옹주가 최근에 덕혜옹주의 그 유품 옷들이 우리나라에 반환이 됐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는 짧은 거고요. 잠깐만요. 제 광고가 무서워버려. 뭐야, 왜 광고가 주원이야? 깜짝이야. 예, 여러분 놀랬죠? 자, 덕혜옹주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잠시 보여드렸고요. 제가 덕혜옹주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덕혜옹주가 아까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덕혜옹주가 잘한 게 뭐가 있냐, 뭐 안 죽으려고 일본으로 도망가 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망간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곱게 잘 살 수 있는 건데 일본이 데려갔어요. 강제로.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몇 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써드렸는데, 예, 덕혜옹주에 대해서 좀 일대기를 쫙 얘기해 볼게요. 사실 제가 이유왕자 일대기를 막 몇 년도부터 막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유왕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예, 따로 간단하게 넘어가죠. 덕혜옹주로 넘어갈게요.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자, 덕혜옹주는 고종의 유일한 고명딸로, 나머지 딸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에 고명딸로 엄청나게 이제 막 고종이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우다가 고종이 얼마나 덕혜옹주를 이뻐했냐면 덕혜옹주를 위해서 궁궐에다 유치원을 만들 정도로 덕혜옹주만을 위한 유치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신하들의 딸들과 같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학교로 가게 되냐면 처음에는 경성 일출 공립 심상소학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학교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그부의 그런 회고록을 읽어드릴게요. 덕혜옹주가 기품이 어땠다, 모습이 어땠는지. 옹주는 왕족다운 기품을 갖추고 키가 크고 얼굴이 하였으며 머리는 한가운데를 반으로 나누어 길게 따 얌전하게 느리고 상궁이 항상 마차를 같이 타고와 수업 중에 교실 뒤에 서서 지켜봤다. 황족은 우울해. 공부하는데 뒤에서 상궁이 지켜봐. 이렇게. 자, 실제 증거 사진입니다. 보시면요. 자, 덕혜옹주가 학교 이름이 길어요. 경성 일출 심상소 학교에서 소학교예요.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거예요. 소학교에서 일본 그부들과 함께 일본어 수업을 받는 모습. 그러니까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현실이 그랬어요. 우미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한글 이런 걸 공부할 수 없었고, 일본어 교육, 일본의 역사 이렇게 배웠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925년. 자, 가운데에 있는 흰 얼굴의 앳된 소녀. 딱 보이시죠? 가운데. 누가 봐도 좀 뭔가 부티나 보이는 얼굴 한 명 있지 않아요? 일출 심상소학교는 서울 충무로 현 극동빌딩 자리에 있었던 일본인 전용 학교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일본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 그 뒤에요. 상궁 한 명 써있죠? 한복 입고 그분이 바로 이제 유모나 이제 덕혜옹주를 모셨던 상궁입니다. 덕혜옹주의 유명한 유모분이 있어요. 이름이 무슨 유모님 이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덕혜옹주가 우리나라 오고 나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했던 유모 있거든요. 이름이 있는데 병기동?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고 있다가 일본이 갑자기 일본의 그런 왕실들, 일본의 그런 왕족들이 다니는 일본 학교로 일본으로 데려가 버려요. 언제 가게 되냐면 일본 유학을 강요했고 도쿄로 보내져서 일본 황족들이 공부하는 여자 학습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일본으로 가고 나서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고종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자기 아버지가 독살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불안에 떨었대요. 일본에 가면 변복동씨 맞아요. 변하고 동자만 생각이 나는데 변기동이라고 잘못 말했네. 변복동씨.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유모. 이 덕혜옹주 유모. 아마 영화에 나오겠죠? 제니니님 감사하고요. 그래서 항상 독살당할까봐 그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보온병에 있는 물만 먹었대요. 누가 나를 독살할까봐.
물을 누가 주면은 거기에 독이 타 있을까 봐 항상 불안했고, 그런 심리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죽일 거란 생각.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해줬겠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명칭이 있죠. 조센징. 그러면서 덕혜옹주는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조센징이라고 놀림받았고, 원래 멘탈이 강한 사람들도 왕따 당하면은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덕혜옹주는 심지어 공주였잖아요. 옹주. 그러니까 정말 황실에서 곱게 자라다가 갑자기 먼 타국 일본에 가가지고 애들이 막 조센징이라고 따돌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자기는 진짜 막 곱디고 온 조선의 저기 막 고종의 고명딸로 이쁘게 잘 자라다가 그런 대우를 당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결혼. 끝까지 결혼도 일본인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일본인과 결혼했지만 그분은 또 덕혜옹주한테는 되게 잘했다고 하는데 외모도 나쁘진 않아요. 자, 덕혜옹주에 결혼하고 나서 그 대마도 백작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은 끝까지 좀 덕혜옹주를 많이 아끼고 좋아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한번 그 면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좀 거부를 했어요. 덕혜옹주의 모습이고요. 덕혜옹주 누구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사진 보면 뭔가 닮은 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단아하면서 어떤 BJ분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자, 어쨌든 이 사진 보시면은 이때만 해도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덕혜옹주가 정신을 놓게 된 이유는 자기 딸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은 정혜라고 했고, 일본인 이름으로는 그 딸 이름이 나 요즘 이렇게 오늘 머리가 기억이 막 안 나지? 딸의 이름이 마사인가? 그래요.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 마사에 맞아요. 예, 마사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 소다케 유키라는 이 백작의 이름도 당신 이름이 덕혜니까 딸 이름은 정혜로 합시다. 딸의 이름을 정혜라고 졌어요. 일본인 이름은 마사에고요. 저랑 닮았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정혜에게는 계속 한국말을 알려줬고 한국의 역사를 알려줬고, 너는 그래도 조선의 황실의 핏줄이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계속 했는데 정혜는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티아라 지연도 약간 닮은 것 같고. 왜 싫어했냐면 자신을 조센징이라고 놀리니까, 엄마가 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왜 나는 아버지가 일본인인데 왜 학교에서 날 조센징이라고 하냐고 엄마를 부정한 거예요. 이게 엄마 때문이라고. 그때부터 덕혜공주가 심하게 심신쇠약에 시달렸고, 딸이 엄마가 조선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난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막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본인을 부정하고, 그러면서부터 점점점 정신쇠약에 시달리고, 그러고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근데 정신병원에 가게 된 이유도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 백작이 망하게 돼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백작도 삶이 힘드니까 이 덕혜옹주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보살필 그런 부모 자체도 없었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덕혜옹주를 이제 정신병원에다가 이제 입원시켰고, 그리고 이 안타까운 게 두 번째 불행은 딸이 이제 죽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 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미스테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딸 정혜의 그런 자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정신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뭐 그 병명은 뭐 우울증, 조현병, 뭐 여러 가지 병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요, 우리나라에 1962년에 귀국하게 돼요. 1962년에 귀국해서 창덕궁 낙선지에서 거주하시다가 1989년에 사망하게 돼요. 예, 퀵뷰 이벤트는 제가 좀 더 설명한 다음에 곧 하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보시면은 제가 또 현재 덕혜옹주의 묘는 어디에 있냐면요, 유릉이라고 그래서 유릉에 영친왕도 이쪽에 묻혔을 거예요. 유릉에 묻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이유왕자의 묘도 여기 흥선대원군의 흥원에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유골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덕혜옹주의 학창 시절도 보여드렸고, 자 그럼 덕혜옹주의 영상에 대해서 한 개만 더 보고요. 좀 더 길게 만든, 제가 막 하나 일일이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조만간 영화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덕혜옹주의 영상. 너무 슬프죠. 예, 정말 딸로 그 고종의 그 정말 귀한 딸로 태어나서 그래도 한 나라의 옹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주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주로 태어나서 이렇게 비운의 삶을 산 정말 마지막 공주.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그 정신병, 솔직히 여러분 되게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에 한 10년 있으면 정신병 얻는 거 아시죠? 계속 약 먹고 피폐해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아주 작은 정신병들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없어요? 나는 특히 막 좁은 데, 폐소공포증, 좁은 데 있으면 싫어.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 불안해. 그리고 나는 너무 배가 고프면은 분노가 치솟아. 분노 조절장애 저도 살짝 있거든요. 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졸렸을 때랑 배고플 때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황공포증 있어요. 좀 이렇게 오돌돌돌돌 막 이렇게 돋아 있는 거 보면은 미치겠어요. 그런 아주 작고 큰 정신 질환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덕혜옹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일본에서 혼자 곱게 자라다가 혼자 거기 일본에 끌려가게 돼서 그렇게 좀 계속 누군가 날 죽일 것 같은 그런 독살의 위협에 정말 그래서 정신을 놓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황공포증은 실제로 있는 병명은 아닌데 그냥 뭐 있는 용어죠. 근데 확실히 너무 싫어요.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이 있고 안 싫은 사람이 있대요. 실제 뭐 의학계에 있는 병은 아니지만 뭐 무슨 증후군, 무슨 트라우마 뭐 이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덕혜옹주는 우리나라에 60년대에 이제 귀국하고 나서는 낙선제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사시다가 이제 창덕궁 낙선제에서 눈을 감아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덕혜옹주의 묘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유릉에 있다는 거. 유릉 검색하시면 위치 뜹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유릉이 아마 남양주시 쪽에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 유릉이 있구나. 가볼까? 이렇게 해서 좀 역사적인 그런 공간에도 한번 가보시고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릉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퀴즈 내도록 할게요.